어린 시절 밤하늘엔 온통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거대한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유치원 학예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예를 마치고 누나와 손잡고 집에 돌아오던 그날은 유난히도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하얗게 뒤덮은 눈은 반짝이는 별들과 함께 세상을 동화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유치원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수녀님이 변장한 것이라는 것은 아주 훗날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겐 착한 아이라고 선물을 주셨고 개구장이 친구에겐 맴매를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부모님들이 선물을 준비한 것이고 맴매를 하게 한 것도 친구의 어머니가 시킨 일이었음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 선물 상자 속엔 그토록 갖고 싶었던 권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이 뿜어져 나오는 멋진 우주총이었습니다. 그러나 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진짜 권총 모양의 것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나는 권총을 갖고 싶다는 사랑스런 막내를 위해 단지 비싼 총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시절 집 앞엔 개울물이 흐르고 옆집엔 나보다 1살 어린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매일 유치원에 안 간다고 투정 부리다가 내가 부르면 얼른 나와 함께 손잡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 집은 이웃과 왕래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집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집엔 딸만 셋이 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 날을 미리 사위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 사돈을 맺자고 제의하셨다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미져 보였는지 선뜻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대릴사이 되는 것이 싫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집은 칠공장을 운영하는 부자였는데 신기한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내가 한 말이 똑같이 재생되어 나오는 2개의 커다란 테이프가 돌아가는 녹음기는 마치 요술상자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전근으로 우리는 유치원 졸업 후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난 중학 1년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 그의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간신히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집에 주로 계시고 늘 조용하셨던 그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시키신 일 같았습니다. 이로 그 애와 방학 때 종종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엔 옛적 그대로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우린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끔 그의 집에 가면 그의 어머니가 아들처럼 대해주셨고 무엇보다 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셨기에 그 애와 함께 밤새워 이야기해도 아무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오며 소식도 뜸해지고 서로 만날 시간도 없다 보니 또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다시 6년이 지난 어느 봄날 대학 교정을 거닐다가 뜻밖의 그 애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애는 응용미술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미술에 소질이 있는 줄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우린 이제 성년이 되었지만 영화조차 함께 볼 줄 몰랐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그 애는 어린 시절의 동생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빠와 온누이로 일상 대화를 나누는 사이일 뿐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하며 그 애와 소식이 또 끊겼습니다. 그러다 군 제대 후 그 애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식장에서 신부와 마주쳤지만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단지 글썽이는 그의 눈을 보며 자신도 알 수 없는 애잔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엔 뭔가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이 마음을 휑하니 쓸고 갔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애를 만나기는 어려울 듯 했습니다. 1년이 지나 내가 결혼식장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그의 어머니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고운 단장하시고 홀로 오신 것입니다.
인사를 드리자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 몰랐어.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섭섭함과 서운함을 담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 애는 자신의 어머니께 내가 전혀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가신 귀환길에 이유 없는 죄송한 마음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10년 후 피렌체 두오모 성당 앞에서 여행자 몇 분께 미켈란젤로가 천국의 문이라 일컬은 세례당 문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다른 그룹 속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네 분이 육순 기념으로 패키지 여행을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심 놀라며 다가가 인사를 드리자 처음엔 어리둥절하시더니 금세 알아보시고 내가 이태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속한 그룹이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안부도 묻지 못하고 바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주머니를 뒤적거리시더니 아이에게 과자 사주라며 지폐 한 장을 꺼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한사코 사양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에 빛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아들과 같이 여기는 나에 대한 애정의 증표였습니다. 그 시간이 어느덧 또다시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알퐁스 도데의 별이 생각나는 그 시절, 목동의 아가씨가 아닌 그의 어머니를 뵙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죄송하단 말을 꼭 한번 드리고 싶어서일 겁니다. 지금은 살아계신지 알 수 없고 찾을 길 없지만 언젠가 한번 그 시절의 그것을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